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1년여 만인데 이번에도 재판정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자, 1년 1개월 만에 오늘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고록에 기재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지요. 그 전에 한번 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알츠하이머 걸렸느니 독감 걸렸느니 계속 불출석하다가 골프 치는 모습 그리고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 공개돼서 정말로 알츠하이머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1년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3월에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때는 이거 왜 이래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장이 주의를 줬는데요. 나중에는 또 정신을 차리고 계급까지 똑똑히 얘기하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온전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펼쳤다고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먼저 보시죠. 헌정질서 파기자! 전두환 다시! 전두환! 이순자! 한방 가라! 대한민국 사랑하네! 전두환 다시 한방 가라! 전두환 전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자, 힘내십시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모습, 방금 전 모습입니다. 그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두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은택 변호사. 네네. 이번에 출석하게 된 배경은 뭐지요? 그동안에는 아마 이거 원래 형사재판은요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불출석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사를 대신 보내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본인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어쨌든 뭐 몸도 안 좋고 알츠하이머에 되면서 불출석 하겠다 했는데 네. 그전에 판사가 허가를 해줬죠. 어찌 보면 불출석해도 된다. 그런데 마침 또 뭐 알츠하이머라 그러는데 골프 치는 장면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예. 이제 그걸 다시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박힌 판사가 보기에는 이게 불출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출석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 담당 판사는 그것을 양해해 준 거죠. 해줬는데 네. 이번 판사는 나와라. 그렇죠. 그 얘기한 양해해주고 이번 사이에 그 골프 하던 사건이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적인 지탄도 받고 있었고 아마 불출석을 다시 또 해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혁진 변호사, 그러면 앞으로 재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는데 그 사안 자체는 경미한 사안에 속해요. 예.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최고 법정형이 2년이고 벌금도 5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대로는 형사 재판이니까 그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경미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불출석 허가를 갖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공판이 시작이 된 거는 2018년 5월 3일이니까 벌써 2년쯤 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날 출석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 13일 날 그 당시 재판부에서 불출석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판이 쭉 몇 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을 갖다가 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골프장에서 그런 뭐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보고 바뀐 재판부에서 불출석 허가를 다시 이제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뭐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인데 이제 얼마나 더 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사제 명예훼손죄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헬기 사격 같은 것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나올 거고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그게 이제 유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교한 평론가, 오늘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만약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아예 쏘았던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매우 무책임하고요. 저 자리는 사실을 밝히는 자리지 본인이 평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자, 헬기의 발포가 있었느냐, 자, 있었다면 누가 지시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설마 했겠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딴 나라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도 이제 거동이 뭐 괜찮다 아니다 또 부인까지 이제 동행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가 광주 이제 그 망월동 국립 이제 묘역에서 참배를 하거나 또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자, 나이가 지금 만 89세입니다. 예. 우리 나이로 90세면 예.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제 뭐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았다고 볼 수 없는데 사실 아들이 3명 있고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재국 씨를 비롯해서 또 전효선 딸이 예. 있으면 저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오늘 저런 이제 함성들은 저는 분노의 함성처럼 느껴집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이미 저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결국 반란을 일으킨 죄, 광주 학살의 원흉이라는 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특별하게 대통령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은 거의 끝이 났죠. 사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의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생각까지 좀 불투명하다면 그 자식들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회에서 쭉 살아가면서 광주라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역사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성화돼야 되면 저런 본인의 죄나 원죄를 자식들이 좀 풀어주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좀 이제 아우러주면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전두환 씨 잘못됐다, 이순자 씨 잘못됐다 이런 것들로 계속 뉴스거리가 등장해서 오히려 혼란이나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좀 나와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권유를 저는 방송을 통해서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 위원장님 정신과 전문의이신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마치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기억이 굉장히 완전치 못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한 번도 디즈니랜드에 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얘야 디즈니랜드에 널 가서 잊어먹었어라고 얘기를 꾸며요. 그리고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디즈니랜드에 갔었다고 믿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서로 저는 전두환 씨가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어르신의 인지기능 장애는 오늘 무슨 밥을 먹었고 어저께 뭐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무리 인지기억 장애가 있더라도 장기 기억은 훼손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장기 기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성철 소장,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전두환 씨가 진정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면
광주 시민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바로 국민들과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는 공과가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경제가 좋았다.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을 이양을 했다. 7년 단임했다. 이런 어떠한 공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유족들과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과와 정말 그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참여하는, 우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 저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직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들이 정당성 있고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법정 출석을 회피하면서 골프도 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것들 생생히 기억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금 검사 명령.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이렇게 축하 기념을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이제 누구냐고 그랬잖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들 사주만 의사 있습니까? 모두 부인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투쟁을 당한 교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발포 생존 사령부나 예, 30년 전 모습까지 봤는데 정의한 평론가 용서를 너무 일찍 해준 게 아닌가 그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면이라는 것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법적으로 면책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 만약에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쏴서 또는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다. 이 사면하겠습니까? 서양 사회면? 절대 저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정치적 사면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자신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들을 30년, 40년 동안 계속 갈등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은 트라우마, 생각이 지금 현재도 2명의 대통령이 현재 형을 살고 있고 또는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 있지만 사면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지은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두환 씨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혁은택 변호사. 네네. 용서와 관련해서 혹시 상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저는 뭐 이번 이 사실은 핵심 쟁점이 뭐 사자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자 명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또 고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원해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사면이 너무 좀 쉽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도 보면 이 30년 전에 하던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30년 전에도 보면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 판단해서 한 거다. 지금도 보면 헬기 사격 여부도 뭐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사실 어찌 보면 거의 남 얘기하는 짓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알듯이 가장 그 당시에 어쩌면 최고 군 통수권자였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결코 해결 안 된다라고 봐서 저는 뭐 지금 다시 법적 처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처럼 저는 좀 사면이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자 명예훼손이 입증이 되면 네. 처벌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명예훼손에서 벌금형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뭐 참작될 것 같지만 실형이 나온다 해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나이로 만 89세거든요. 예. 고령인 경우 70 이상은 또 구속을 잘 안 시키게 돼 예. 있어요. 그래서는 뭐 실형이 선고된다 그래도 법정 구속하거나 이러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